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기로 했던 코로나 백신이 이번 주 안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인데요.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00만 명분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백신 접종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백신 누가 언제 맞게 될지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얀센 백신 100만 명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55만 명분에서 2배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금주 중에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서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으로 만들어진 얀센 백신은 2번 접종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또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극히 드문 혈전증이 보고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도 카투사 등 미군 장병 5,200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정부도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낸 상태라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 5,200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보고된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습니다.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인 가족들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10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군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60세 미만, 30세 이상인 군 관련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세 미만 군장병은 기존 계획대로 6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얀센 백신 도입에 앞서 내일은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모더나 백신도 6월 중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로 기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환자 이송 업무, 진료 보조 업무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는 20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소개할 뉴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제주 지역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갑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소들의 운영 제한 시간과 업종이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김찬윤 기자의 보도 보시죠. 주말이면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제주 시내 중심가. 최근 유명 맥주집에서 직원 4명과 손님 등 11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서귀포의 한 편의점 앞. 얼핏 봐도 10명 안팎의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안 쓴 채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경찰과 시청에 10여 차례 신고했지만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권이 없다고 못하고 시청에서는 2명에서밖에 일을 안 해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목적질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주 지역 확진자는 이번 달에만 300여 명. 올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5월에 나왔습니다. 감염자 1명이 전염시킨 사람 수, 감염병 재생산 지수도 1.4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높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제주도는 오늘 자정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곳 시청 대학로처럼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밤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 시간이 정부 지침인 밤 9시보다 2시간 늦은 데다 정부안과 달리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도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상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고 있지만 방역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얼마 못 마시고 그냥 머무르는 시간 저희 집에 1시간 30분 머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11시는 조금 나마 손일충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의 11시라고 하면은 퇴근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성산일출봉과 비자림 같은 주요 관광지 입장 인원도 30%로 제한됩니다. 한 달 관광객 100만 명이 몰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나선 제주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 좀 막겠다고 다 같이 참고 견디는 때 부산 해운대에서 수천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미국 기념일 연휴를 즐기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우리 경찰이 해산도 단속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쳤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하게 여럿이 모여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십니다. 근데 물론은 많이 다녀요. 한 10명, 12명 이렇게. 평소보다 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네, 훨씬 많아요, 이번 주말에. 외국인들이 밤새 폭죽을 터뜨리고 소란을 피워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신고만 모두 38건. 경찰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2,000명 가까이 모여 현장 해산이나 단속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외국인 클럽 거리도 주한미군과 외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연휴가 이어지는 내일 새벽까지 비슷한 소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연기는 그대로 윗집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도 오산의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은 내부가 모두 타버렸지만 40대 엄마와 20대 아들은 불이 커지기 전 모두 신속하게 대피했습니다. 거기 내부에 2명 있었는데 거주자분들, 그분들은 자체 자리 대피를 하신 거고. 윗집과 옆집에 살던 주민 12명도 빠르게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소방법이 강화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자 곧바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대피 방송이 몇 차례 나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집이 모두 타버려 당장 원인을 찾긴 힘들고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재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또 충남 아산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주째 주말마다 이렇게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바닥에 쓰러진 작업자 2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소속의 30-40대 남성 직원들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연 부산물을 재처리해서 아연을 다시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 등 다른 금속들도 나오는데 이 물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가 다 찼으면 이제 기차로 털어내는 작업하는데 그걸 확인하다가 아마 가스에 질식돼서. 이 재련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번에 숨진 작업자들은 산업용 마스크와 안전모, 기마개 같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곳의 작업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 하청업체 소속인 카자흐스탄 작업자 A씨가 로봇 설비 작업 중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조치하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로봇 설비에서 철판을 꺼내기도 전에 로봇이 또 다른 철판을 내려놓는 바람에 설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동료가 화장실을 간 사이 동료의 작업을 대신해주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 작동의 오류인지 아니면 기계 조작의 오류인지 또는 안전관리 소홀인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돼요. 첨단 자동화 시설이라던 로봇 설비 공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아산의 다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고 열흘 전 경남 함안에서도 산업용 로봇 시설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환경미화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조사한 결과 손 씨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로 확인됐다며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분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 씨의 휴대전화는 A 씨가 폐기하거나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세계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기후 관련 기금을 지원하고 내후년에 있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열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한다는 취지에 맞게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무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입니다. 아이 손에 이끌려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엔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소나무 숲과 멸종위기인 사향노루가 실시간 증강 현실로 되살아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하며 우리나라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 녹색 ODA를 대폭 늘려 이 밖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500만 달러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 기금 신설, 다양한 생물종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다짐했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상회의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극복 등의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한 뒤 내일 밤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들은 5.18 광주 정신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했지만 경쟁자들을 비난하며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예비경선 1위 이준석 후보는 호남 당원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 책임은 당내 기성 세력이 강경보수의 음모론과 지역 비하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주자인 홍문표 후보에 대해선 호남에 대한 고민이 깊다. 조경태 후보는 민주주의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중진 후보 간 합종 연횡 가능성에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꼭 홍문표 후보님의 좋은 정책들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 넘치는 연설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을 존경하는 용기 있는 민주주의자로 추억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호남과의 동행을 위해선 지역에 갇힌 당대표로는 안 된다며 대구 경북 출신 주호영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는 한편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선 혁신도 당을 잘 알아야 가능하다며 중진의 경륜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재발명하겠습니다. 더 큰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국민의 마음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과 호남 동행을 이끈 건 자신이라면서 가짜 용광로, 선거에서 진 원외 인사라는 말로 나경원, 이준석 후보를 동시에 깎아내렸습니다. 중도를 허황된 것이라고 믿는 후보 용광로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홍문표 후보는 친이 친박, 대리전 싸움으로 추잡한 전당대회로 전락했다며 개파전 양상의 당권 경쟁을 한탄했고 조경태 후보는 공천혁신과 실용정치를 강조하며 정권 탈환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광주에 이어 이번 주 부산, 대구, 대전 순으로 합동 연설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봐주기 의혹 등 정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용구 법무차관을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이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별개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겁니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봐주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이 찍어져 있으니까 그 기사 핸드폰 보시면 있다고 전화 끊었다는 게 마지막이에요. 또 지난해 서초경찰서는 변호사인 줄만 알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법조계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 실무선에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청에 3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초경찰서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는데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 차관은 그동안 경찰의 윗선 개입이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어왔습니다. 폭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그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도 말씀드리기가 연락한 거 없어요. 이 차관의 경찰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인도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혼합돼 전파력도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이 코로나19 특보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소식을 전합니다. Tại Việt Nam thì đã xuất hiện thêm biến chủng SARS-CoV-2 mới. Đây là thông tin được Bộ Y tế đưa ra trong hội nghị trực tuyến phòng chống dịch COVID-19 vào sáng nay.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인도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양 실험을 한 결과 자기 복제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등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9,600만 명인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6,900여 명에 불과해 비교적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돼 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3,600여 명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감염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 이번 주 베트남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33명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인 지난달 8명보다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인도,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에 이어 새로운 베트남 변이의 등장으로 세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서해의 작은 섬 궁시도에 괭이갈매기 떼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5월 초 산란기를 지나고 지금쯤 부화가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새끼를 보기 어렵고 둥지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알을 훔쳐간 겁니다. 괭이갈매기의 서식지가 없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백길로 1시간. 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서식하는 궁시도가 나옵니다. 이들의 산란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20일 전후에 부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
새끼들이 둥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둥지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곳을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텅 비었거나 다시 낳은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초 산란기인 이달 초 누군가가 70% 정도의 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괭이갈매기 알이 어떤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을 삶아 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알을 다 걷어간 것 같습니다. 알을 도둑맞은 어미의 5% 정도는 산란을 포기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알을 낳습니다. 재산란한 알은 크기가 작아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도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알을 한 번 더 도둑맞게 되면 괭이갈매기들은 산란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서식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개체군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2년 전에도 괭이갈매기 알 1,600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프로야구에선 4할 타자 KT 강백호 선수가 타격과 주루 모두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KT가 2대0으로 앞선 6회, 강백호가 바깥쪽 공을 툭 밀어칩니다. 수비 시프트를 완벽하게 깨트리자 은퇴식을 앞두고 중계석에 앉은 윤성민이 찬사를 보냅니다. 이걸 치면 도대체 어디다 던져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된 1-3루 상황에선 주루 실력도 뽐냈습니다. 과감한 더블 스틸로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KT는 3대3 동점이 된 9회 대타 유한준의 결승타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NC 이동욱 감독이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2루를 훔친 이재율의 아웃이 선언되자 수비가 글러브로 밀어 손이 떨어졌다며 퇴장을 무릅쓰고 나선 겁니다. NC는 감독의 퇴장에도 3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수아레즈의 호투를 앞세워 키움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SSG는 하나와 3연전을 싹쓸이하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1 대구가 9경기 무패를 질주했는데요. 강원의 자책골이 결승골이 됐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잠깐이나마 평온했던 하늘에 또다시 요란한 비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새 중부지방 곳곳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돼 수도권과 충청도 지방부터 비가 시작된 모습이고요. 비는 차츰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갈수록 굵어지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가장 심한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고요. 서해 서움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 지방에도 많게는 10에서 50mm, 남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출근길쯤에는 대부분 잦아들겠고 낮 동안에는 흐린 하늘만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서울 16도, 대구 16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강릉 22도, 안동도 24도에 머물면서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와서요. 화요일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가 구역 사고 5주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하고 오늘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